거창하게 해가지고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좀 그런 지역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오늘 같은 날은 빨리 끝내고 가서 술 한잔 하면서 뭐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강의 2시간을 딱 줄여서 20분 정도. 축사보다 좀 긴 정도로 이해하시면 원래 뭐 강연 교육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노동위원회 발대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구 노동위원회가 발족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만들까 싶기는 합니다. 노동위원회를 왜 만들까? 서울 지역에 공식적으로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은 강남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또 있어요? 광역도 있고 몇 군데가 있군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 25개 넘는 구에서 지역위원회에서 4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당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구체적인 노동 사업들을 해야 되는 지역위가 노동이라고 하는 손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북구 노동위원회가 발족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4개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동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하루 단위까지 노동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나 당의 기풍은 아직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는 노동위원회가 갖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강남 같은 데서 왜 노동위원회를 할까 이렇게 얼핏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강남이 노동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서울 시내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많은 데가 강남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강남에 노조가 제일 많을까 싶지만 증권사나 무슨 각종 소위 사무금융이나 민간 서비스나 이런 쪽에 금속이나 뭐 이런 데보다도 그 노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많아서 노동위원회가 생기는 구조이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또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 중에 하나는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별로 노조도 없고 가까운데 키스트가 아마 본조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있어요. 고대병원, 고대의료원 노조, 고대의료원 노조가 있고 고대청소 영양노동조. 네. 노조가 줄줄 깨고 계십니다. 노조가 아주 많지 않은 구조에서 노동위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특별한 고민을 강명자 위원장께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저는 뭐 노동위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노동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노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또 같이 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본과 노동으로 결합되어 있고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자본이 돈을 추구한다면 노동은 인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사회라는 게 결국 돈이 중심인 사회의 구조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앞으로 지역에서 하겠다. 노동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판단하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노동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하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절차적인 민주주의나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의미가 대단히 크게 박혀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는 민중들이 먹고 사는 것,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노동은 바로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북 지역에서 혹은 정의당 내에서 민주적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들어내고자 노력하는 위원회가 노동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려고 만든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심 가치를 가지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성이나 노동위원회의 사업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무엇을 대표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노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조직된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을 우선 사실은 배제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확장해야 되는 거죠. 박창원 위원장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과거의 노동 중심성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노동의 가치 문제도 있었지만 조직 노동자의 중심, 민주노총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세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노동자,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라고 하는 게 실제 10%밖에 되지 않고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노총 조합원 20% 정규직 노조인 경우에 한국 사회 노동자의 상위 20%에 드는 것은 이미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 구조에서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노동이라고 하는 구조를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으로 사고하면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나 청년 노동자, 알바 노동자, 비정규직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의당의 노동위원회 사업의 폭을 축소시키거나 그렇게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물건이 갖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의당 내에서 노동이라는 문제가 보다 중심적인 의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얘기하면 마치 민주노총을 얘기하는 것이나 조직노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제가 정조위원장 만들 때 거기 노동조합은 몇 개나 있어? 이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조합원이거나 조직대중이 아니라 노동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서울시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당이 가끔 이런 걸 합니다. 서울시당 노동자당원 수련회 이렇게. 근데 그 포스터가 딱 붙으면 그렇게 해서 노동자당원 수련회 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 수련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주최하는 측도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죠. 물론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오는 걸 막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행사를 노동자당원 수련회로 하고 그 폭을 스스로 이렇게 좁혀 나가는 거죠. 꼭 한다면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 당원인 사람들의 수련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건데 거기다 노동자당원 수련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폭이 좁아지는 문제이고 그런 논쟁이 붙기 때문에 노동 중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거부감을 갖거나 그런 논쟁들이 불필요해지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논쟁 지점이 되는 이유가 그런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여지죠. 사실 한국 사회에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단순히 조직 노동자나 실제 직장을 가진 노동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한국 사회에서는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워낙 많은 이데올로기가 여기에다가 굴레를 씌워서 노동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도 노동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1987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87이라는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라고 할 때 노동 영화는 독립영화관에서 따로 하고 몇 사람 가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얘기되는 똑같이 투쟁하는 구조에서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인데 왜 1987년은 1000만 관객이 들었는데 왜 노동과 같은 영화들, 노동을 주제로 한 영화들은 기껏해야 독립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정도가 되거든요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이 자체가 모두 이데올로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위원회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확장할 건가. 이데올로기는 계속 노동 문제를 해체시키거든요. 분리시키고 배제시킵니다. 청년의 문제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청년 문제의 근저는 항상 일자리 문제가 있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문제를 노동과 별개의 문제로 보거나 아니면 이것을
예를 들면 임금 편제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세대 문제로 환원시킴으로 해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갖고 있는 노동의 문제를 청년들의 독자적인 문제이거나 청년 세대의 문제로 또 세대 간의 갈등 문제로 바꾸는 경향성이 있는 거죠. 여성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장애인권을 얘기하지만 장애인권의 핵심적인 문제는 장애인들이 일하는 문제입니다. 정상인이 아니죠. 보통 사람은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 장애운동의 출발일 수 있는 지점인데요. 이 구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노동이고 이 노동위원회의 사업이 이런 관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성북의 노동위원회가 좀 중요한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노동 문제를 이제 뭐 노동위원회가 있고 여기 시간에 노동위원장님이 계시니까 당내에서 노동의 가치를 좀 더 확장시키고 공유시켜가는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주문입니다. 제가 당의 전국위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여기도 뭐 그런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당은 왜 장애인권 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당의 의무 교육인데 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얘기하는 정의당이 노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지 않냐. 이 당이 노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공유된 가치를 갖고 있다면 다른 문제지만 우리 당의 구조라고 하는 게 노동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머릿속에 노동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풍부하게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당이 전당적으로 노동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 정도는 어쨌든 당의 의무교육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국위원회에서 제안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무교육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 당이 처음 출발할 때 노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워낙 나쁘다 보니까 정의당이 창당할 당시에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도 있겠습니다만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이 당에 재뿌리지 마라 이게 이제 프레카드로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창당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을 탓하기보다도 그만큼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와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들이 강조되었던 시대 이런 구조수 특히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운동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반성과 성찰해야 될 지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데 이 문제들을 앞으로 당내에서 좀 본격적으로 확장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심상정 대선 후보가 출마했을 때 당시에 5월 1일이 메이데이였는데요. 메이데이 날 심상정 후보 선거에서 준비했던 게 제가 그때 선대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준비했던 게 노동 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심상정 후보의 노동 헌장이 아니라 정의당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 당이 노동 헌장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동 헌장을 만들고 선거 끝난 다음에 전국위원회를 거쳐서 당의 노동 헌장을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노동이 당당한 나라의 컨셉과 이 당은 다른 당과는 다르게 노동 헌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쓰고 뭐 해서 메이데이 날 발표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이런 문제들을 좀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당의 전 당원들이 이런 문제들을 좀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고 노동의 개념도 좀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역할들을 저는 좀 성북 노동위원회가 일단 우리 당 전체의 구조 속에서 이런 운동을 주도해 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위원회들과 함께 하거나 우리 시당 노동위원장님 계시니까 함께 그런 고민들을 좀 묶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반성과 성찰의 지점이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만 조직노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노동위원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진보정당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조직 노동이라고 하는 기반을 확장시키지 않고 당이 성장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거나 노동조합이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구조들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업을 이게 중앙정부든 아니면 시당이든 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사업은 거의 의원들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뭐 각각의 지역에서 노동조합과의 관계나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기반을 확장하고 당원들의 대중적 토대를 넓혀가는 일들을 본격적인 지역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뭐 예를 들면 노동자 벨트나 노동자 밀집 지역, 소위 뭐 조합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어느 노조가 집단으로 입당하는 건 어느 의원이 거기 가서 조금 더 봉사를 많이 함으로써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구조. 그것도 물론 뭐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당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바로 지역위원회가 이제 지역의 노동조합들을 중요한 조직적 토대로 삼아가는 노력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우리가 한편으로는 앞에 얘기한 그런 전제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조직노동을 어떻게 흡수해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조직노동을 어떻게 기반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런 조직노동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게 어렵긴 합니다. 대부분 이제 공공부문의 노동조합들은 지방공기업 이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공공부문에 본조가 없습니다. 본조가 없고 그래서 대부분 뭐 지부나 그냥 연락사무소 같은 형태의 노조 사무실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서 노조가 아주 많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많아요. 근데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게 그 지역 사무실에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이다 성북에 거기에는 그냥 대의원 한 명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사업을 같이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만치 않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그 현장에 현장 분해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게 구체적인 사업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면 우선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투쟁사업장의 연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노동조합들과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강남 노동위원회가 그쪽 지역에 이제 민주노총 남동지구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회의 단위의 결합을 아예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이 구조를 넓혀가고 있는데 성북의 지역위원회도 이제 이 지역의 민주노총 무슨 한국노총도 뭐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이 지역 조직하고 함께 하고 회의 구조 내에서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통해서 어쨌든 좀 평상시의 연대와 그리고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 점점 뿌리를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운동이 만약에 25개 지역위가 모두 노동위가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서울시당 노동위원회가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확인하면서 들어가면 좋은데 현재 정의당 그런 사업이 거의 없는 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을 우리 최종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노동위원장들이 모여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20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의 노동위원회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 내에서 좀 청년이나 부문과 같은 지역 사업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역의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부분은 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뭐 알바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이 지역의 여러 가지 비정규직을 조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쉽게 조사가 안 되는데요. 따지고 보면 서울시나 아니면 노동권익센터나 이런 데 가면 자료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또 구청과 협의하고 이 구청이 아까 기관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기구들을 좀 그러니까 뚝심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막 밀어붙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하면서 지역의 이런 구조들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구청과 이러저러한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의 노동사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까 권익센터도 오셨는데 시민노동 권익센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예를 들면 여기 고대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를 들면 미래의 노동자가 될 청년들에 대한 청년 노동교육 같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죠. 여기 여성위원회가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조사 사업도 있고 토론회도 있고 교육 사업도 있고 또는 지역의 연대 사업도 있고 있을 텐데 지역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최풍만 당원님하고 정주현 당원님하고 정재택 당원님하고 정주현 위원장하고 정재택 당원님 이렇게 세 분이 해가지고 그리고 별 의사도 없어 보이세요. 아까도 이름 부르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속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이제 운영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지금 얘기된 또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게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사업이 없으면 이게 자전거 같아서요. 굴러가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진보정당의 사업은 굴러가지 않으면 늘 넘어지기 때문에 이제 굴러가려고 하다 보면 혼자 페달을 밟게 되면 힘이 벅차기 시작하고 페달 밟은 사람이 쓰러지게 되면 이제 자전거가 쓰러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는 구조를 좀 만들어가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면서 지역의 노동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의 가치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의당 내에서도 노동의 문제들을 좀 전국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을 했었기 때문에 민노총, 공공운수, 연맹 등등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잘못된 노동의 인식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던데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물론 노동운동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노동운동의 잘못이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함께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문으로 이해하시고 특별한 교육이나 강연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위원회 활동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